자, 여러분, 긴 연휴는 잘 보냈는지요? 모두 다 좋은 시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다리가 좀 성할 때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가장 정신적으로 열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 때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과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기 바랍니다. 이제 저 나이에서는 인생이 거의 항운이기에 때문에 저희 나이로서는 이제 어디 가고 싶어도 다리가 성치 못해서 가지도 못하고 마음도 항상 어둡고 그래요. 마음대로 이렇게 활짝 밟지도 못하고 항상 어떤 한 곳에 매여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것이 아마 대신 하나 좋은 거는 이제 지나온 세월을 반추하면서 이런 것이 좋았다, 저런 것이 나빴다, 이런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것은 멋있었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작게 양보를 하더라도 20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참 아름답고 열정적이었던 그런 시기였고 또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2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그 시간을 아끼면서 잘 보람있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업을 어떤 우리가 느끼는 지각의 한계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수와 관련이 있어요. 수와 관련이 있어도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해결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복잡한 머릿속을 괜히 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스프레드 시트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많은 숫자를 대하고 크기를 대하고 또 깊이를 대하고 뭐 물 질량을 대하고 그리고 시간을 대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접하는 시간이 어떤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도대체 감이 안 와요.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구 둘레를 현대의 비행기로 지구의 둘레를 있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42시간이 걸린대요. 42시간, 여러분들 42시간에, 그걸 어떻게 비행기를 타냐,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42시간이라는 시간을 도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이 약 지구의 100배단 말이에요. 그러면 42시간 곱하기 100은 뭡니까? 4200시간이죠. 4200시간이면은, 이제 며칠이 될까요? 몇백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기간을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비행기가 지구 한 바퀴 도는 거 42시간 정도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4200시간 돈다 이러면, 별 감이 이제 안 옵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그런 수치를 대할 경우가 이제 대하면서 접하면서 살아야 될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무한에 가까운 거리의 개념인데 이제 또 무한히 적은 개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접해야 될 경우도 많아요. 거의 원자 사이즈 그런 사이즈 정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보통 우리 과학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아주 작은 요즘 세상으로서는 나노 시대라 하잖아요. 그죠? 나노 테크놀로지. 그죠? 나노 테크는 10-9승입니다. 센티미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그리고 저 과학이 탐하는 이 보통의 영역은 10억의 10억 배의 10억 배의 10억 배의 10만 배 정도 뭐. 그러니까 머리가 벌써부터 아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머리가 아프니까 그림을 하나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봅시다. 이 거리와 크기 이런 개념에 대해서요. 유튜브인데요. 이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좀 기다립시다. 공짜니까.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놓을 건데요. 한 번 더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의 거리, 이 사이즈의 문제였는데요. 사이즈와 거리의 문제인데, 정말로, 길이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무한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거리,
수백만 수백조 거리에 강연해서 펜토미터라고 10의 마이너스 12선까지 가는 그런 정도의 10의 24선이다. 아무튼 제가 그걸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정도로 적은 어떤 사이즈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영역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가 과학입니다. 과학, 사이언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언스에서 근데 그런 거 하자면은 어떤 좀 도구가 필요하겠다, 그죠? 맨날 계산기 들고 손으로 공공 칠 수는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많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배웠겠지만은 저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을 일반하고 좀 이렇게 심플라 하는 방법을 많이 좀 배웠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이틀간 때는 초승달은 달이 아니다. 정체는 금성이다 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거리,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요 100만, 1000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지가 있어요. 도대체 감이 안 온다, 그죠? 저게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긴 거리인가? 뭐 어느 정도 감은 오겠다. 우리가 1억 5천만 정도는. 그래도 정말 가늠하기 힘든 거리다, 그죠? 그리고 태양과 금성도가의 거리도 그렇고, 지구와 금성, 지구와 달, 달과 금성, 이런 식으로, 그런 각각의 행성 간에 이제 거리가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이제 모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해낸 수치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른 초승달이 달이 아니고 금성이다. 이러니까, 엄청나게 뭐라고 이야기 될까요? 그 거리의 개념에 따라서 이 달이 아니고 정체가 금성이 될 때도 있고 금성이 아니고 달이 될 때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런 것은 여러분 지각의 한계 경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인데요. 태양을 공전하고 오는 지구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순서대로 머큐리나 비너스나 지구나 마르스나 주피터 이런 식으로 세턴이나 이런 식으로 쭉 순서대로 있는 거는 알지만 그리고 이렇게 사진으로나 그림으로 도표로서 나타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거리에 대해서 느낌은 거의 포기한 상태다, 그죠?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운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의 거리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자는 거죠. 최소한 축소시켜가지고 축소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정확한 과학적인 측정치를 가지고 그 측정치에 따라서 우리가 축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약간의 이제 기초 상식을 좀 공부를 해봅시다.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인데 그 거리는 어딘가 어느 정도냐? 정확하게 재보니까 7만 킬로까지 나와요. 맞지만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4,957만 킬로미터. 1억 단위네요, 그죠? 1억 5천만. 그리고 태양의 지름은 139만 1,900 킬로미터예요. 태양의 지름입니다. 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태양의 지름이 나왔다, 그죠? 지구의 지름도 나왔다. 12,742km. 거의 100배 맞네요, 그죠? 자, 이 정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얘기죠. 지구하고 태양에 어느 정도. 그럼 나머지도 순서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 지름하고, 그죠? 그 그려 놓으면 다른 어떤 사물적인 걸 우리가 이제 집 안에서 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그럼 또 그 물질에 따라서 그럼 지구는 어느 정도 거리에 놔두어야 이게 지금 태양광 공간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거리가 있거나 한 것을
느낌이라도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테니스 공이 나왔습니다. 테니스 공에 보면요, 테니스 공 다이아메타가 6.5 정도입니다. 6.5cm.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6.5cm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태양의 지름은 안다, 그죠? 그리고 지구의 지름도 알고,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도 안다, 그죠? 요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지구는 어떤 크기로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이야기죠. 이거 보면 이제 보면, 그러면 그리 되면 요 태양의 지름과 그리고 실질적인 이 테니스 공의 비율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이 비율이 얼마 정도 일단 비율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킬로미터니까 센티미터는 미터로, 킬로미터도 미터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0.65 미터 나누기 1.39 곱하기 10의 9승미터. 여기 비다, 그죠? 그리고 비인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잖아요. 실측 간의 비와 우리가 은하는 어떤 스케일에 대한 다이아메터라든지 디스탄스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여기에서 그러면 지구는, 자, 이 비에 따라서 지구의 비는 어느 식으로 달라질까? 라고 해서 지구의 지름이 나왔고, 태양의 지름 대신 지구의 지름, 그리고 우리 모른다, 그죠? 우리가 은하고자 하는 거다, 그죠? 그럼 이 비를 가지고 지구의 지름을 곱해주면 바로 나오겠죠. 아주 심플한 산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걸 한번 보면 나중에 이제 원래 보여드리겠는데, 우리가 하나씩 계산한 거 보여드리겠는데, 자, 요 계산대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요 비율이 나왔다, 그죠? 4.68 12-11승은 요 비입니다. 비를 곱해주니, 비에다가 지구의 지름을 곱해주니까 지구의 크기, 즉 어떤 지구의 크기냐면은 테니스가 태양일 때, 테니스 공이 태양일 6.5cm라는, 태양이 6.5cm로 축소가 되어 있을 때는, 그럼 지구는 어느 정도로 축소가 되느냐 라고 보니까 0.6mm 정도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지구의 크기죠. 그래서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 비를 그대로 원래 가지고 있는 거리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7m 정도 되네요. 이 비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그죠? 원래 기존에 있는 거리에. 자, 그러면 크기에 나왔으니까, 그 크기에 대한 비에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비를 꼭 똑같이 거리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니까 약 7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테니스 공, 내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계산하는 것을,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볼 겁니다. 테니스 공을 넣고 대략, 그러면 이 정도는 어떤 상황이냐면, 테니스 공을 넣고 대략 한 큰 걸음으로 6걸음 거리에 모래알 정도의 돌멩이를 놓으면 축소된 태양을 도는 지구입니다. 저 테니스 공을 놓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7m, 한 6걸음 정도 걸어가 가지고 모래알 정도 돌멩이를 탁 놓으면, 야, 이게 바로 태양하고 지구가 이 정도의 느낌을, 거리의 느낌상에서 존재한다, 서로 지구가 공전을 한다, 이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이거 똑같이 계산하겠지만, 이제는 테니스 공이 아니고 농구공으로서, 농구공이 태양이면 지구는 어떤 크기로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답이 금방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 이 26이라는 수치가 6.5 곱하기 4, 6.5에 곱하기 4를 하니까 26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4배가 다 증가된다고 하면 되겠다. 그죠? 기준이 4배 증가되니까 축적도 4배가 증가되고, 지구의 크기도 4배가 증가되고, 거리도 4배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이거 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4를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전부 다. 그래서 이 비율을 이용하는 계산인데요. 이거도 엑셀로 한번 우리가 비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공을 놓고 그러면 대략 큰 그림으로 24g 거리에 2.5cm 돌 알갱이를 놓으면 새로운 태양계다라는, 어떤 태양계? 농구공 태양계다라는 이야기죠. 농구공이 태양이니까, 태양으로 간주했으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농구공을, 이는 농구공 태양계에서는 지구가 약 2.5cm 정도 되는 그런 돌 알갱이에 불과하다. 이 정도예요.